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은입니다. 주말 동안 잘 지내셨나요? 다행히 코로나19의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마스크 오부제도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스크 잘 끼시고요. 건강관리하시면서 이번 주도 무사히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실전매매 정수 함께 하시면서 전화, 문자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접수 빨리 주시는 분부터 선착순으로 받아드리고 있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접수 부탁드릴게요. 또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채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어플 들어오셔서 실전 매매 정수라고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또 무료 공개 방송도 언제 여시는지 위원님께서 깜짝으로 알려주곤 하시는데 오늘은 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오늘은 무료 공개 방송 엽니다 하시는 날은요. 11시부터 12시까지 서울경제TV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상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 월요일장도 힘차게 출발을 해볼 텐데 위원님, 오늘 시장도요. 개인만 사들이고 있네요.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볼까요? 자, 일단 전일날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전저점 자리를 한 방에 깨지 않으면, 그래서 하루 만에 1,500포인트가 박살이 나면 다우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 충격을 크게 줄 것이다. 작게 아니고 정말 크게 막 종목들이 10%, 20% 빠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미국 시장이 하루 만에 1,500포인트가 박살이 나거나 아니면 이틀 동안 연속적으로 1,000포인트가 두 번 박살나서 2,000포인트가 내려가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다가올 텐데, 그렇지 않으면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빠졌다가 들어 올리거나 박스권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그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자,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지금에 나온 이슈들을 가지고 한번 같이 믹스를 해서 한번 장중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외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일 미국 시장입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차트를 보게 되면 다우존스인데요. 전날 뭐 3% 가까이 빠졌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여기까지 당겨 올린 거죠. 그래서 이쪽까지 빠졌다가 여기까지 다 올려놨기 때문에 낙폭은 0.98, 상당히 많이 좀 줄여놨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 그 상황으로 좀 되고 있고, 지금 미국은 이렇게 빠진 이유, 이제 뭐 올 반등한 이유도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확진자, 코로나 이슈에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가 점차적으로 좀 줄어드는, 이제 200명대로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안도를 할 수 있는, 물론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뭐 안전하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늘어난 부분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는 됩니다. 그런데 유럽하고 미국은 이제 막 시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300명대가 막 이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서 미국 시장이 좀 더 흔들리지 않나 싶은데, 미국 시장이 강할 거면은 코로나가 이슈가 있어도 전저점을 깨지 않을 거고요. 어차피 빠질 생각으로 계속 뺄 생각이 있으면 코로나 이슈가 아니더라도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이 또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전날 아래꼬리 달리면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혼자 막 빠지는 일은 없어요. 근데 만약 우리나라 시장이, 제가 지난주 우리나라 시장의 그 전략을 드릴 때 지수 2000 지지와 1970 지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전략을 지난주 금요일날 드렸어요. 일단 2000은 깨졌고 1970 라인을 좀 지지를 좀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서 이렇게 깨진다라는 것은, 만약에 깨진다, 이게 깨진다라는 건 깨지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 저점을 크게 깨면서 당분간 조정을 이번 주 내내 주고 다음 주 정도에 바닥을 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 전저점을 지금 지지하면서 움직이죠.
이렇게 전저점 자리를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오늘 미국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전저점은 안 깨고 이번 주 내에서 박스권을 만들다가 저점을 찍고 이번 주 내에서 돌릴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개파락이 작은 상태에서 밀렸으면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더 타격이 더 커요. 이런 식으로 개파락이 작게 나온 다음에 이렇게 밀어가지고 장대 음봉으로 만들어가고 코스닥 종목들이 막 10%, 15% 박살나는 상황보다는 차라리 아침에 지금처럼 마이너스 오늘 지금 아마 코스피가 3% 가까이 빠졌을 겁니다. 이렇게 2% 넘게 3% 가까이 시초가가 마이너스 2.9 그러니까 거의 3% 가까이 시초가를 주고 그다음에 장중에서는 3%까지 밀었다가 지금처럼 살살살 들어주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버티기가 편하고 낙폭이 그렇게 크게 심화되지가 않는 선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이 정도의 흐름이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거기다 오늘 아침에서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또 쐈죠. 이런 부분들 이슈, 그다음에 계속 코로나 이슈를 가지고 시장을 지금 그러니까 끌어내리는 이 흐름이 생각보다 그렇게 굉장히 무섭게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에서도요. 정상적인 아주 그냥 잘 움직이는 그런 시장에서도 하루에 종목들이 2%, 3% 빠지는 건 흔합니다. 그렇죠? 상승장에서도 2%, 3% 빠지는 건 얼마든지 흔해요. 그리고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면 그 매물을 좀 소화하기 위해서 조정 과정이 나오는데 상승장에서도 종목들 조정받으면 10%도 얼마든지 빠집니다. 근데 지금 종목들이 막 말도 안 되게 막 20, 30% 박살나거나 하루 이틀 만이면 20, 30% 박살나는 흐름들은 지난번에 이미 벌써 17일, 18일, 19일인가요? 그때 지지난주에 이미 벌써 한번 나왔고 지금은 그 흐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그런 것들이 좀 없는 흐름. 그래서 지금 종목을 잠깐 살펴보면 대형주의 흐름들 물론 건설주라든지 은행주라든지 조선주 같은 경우 그다음에 화학주 같은 경우 오늘 아주 폭락을 합니다. 오늘 SO일이라든지 아니면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화학주 섹터들 아니면 조선주들 오늘 장중에 9%, 7%, 8% 물론 지금 낙폭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그쪽에 있는 그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SO일도 마찬가지 종목을 보면 이쪽의 종목들이 지금 막 이렇게 심각하게 무너지는데 대부분 지금 대형주들이 무너지는 흐름 쪽에서 나오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계속 무턱대고 그냥 싸니까 그냥 못하게 했던 종목들인데 그쪽 종목들은 많이도 빠졌지만 많이 빠진 거에다가 얹혀가지고 하루 만에 10%가 박살나는 흐름들이 나오지만 지금 건설주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은행주들도 좀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고 제일 지금 심각한 거는 지금 정유주 쪽에서 정유주 화학주 쪽에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대형주의 IT 쪽은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이렇게 빠진 게 아니고 그동안 올라갔던 부분에서 빠지는데 그동안 맨날 빠졌던 정유주 화학주 이런 애들은 여기에서 10%가 빠지지만 그동안 맨날 올라갔던 이 대형주들은 최근에 낙폭이 그래도 또 강했다고 반밖에 안 빠져요. 정유주들의. 그래서 오늘 장중에 낙폭 한 4% 정도 내에서 지금 흔들렸다가 전저점 자리를 SK하이닉스 지지하고 삼성전자도 지지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대형주가 이거밖에 없네. 자, SO일도 LG 디스플레이도 전저점을 지지를 하고 LG전자도 지지를 하고 삼성전기도 전저점을 지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대형주 IT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전저점을 지지를 한다는 것은 삼성 S대도 마찬가지고요. 지지를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에 지금 키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빠질 애들은 지금 다 빠졌어요. 특히 조선주라든지 이미 벌써 얘네들은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여기서 더 빠지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의 전략을 뭐로 말씀드리고 싶냐면 일단은 코스피 1970선의 지지협을 좀 살펴보시라 그랬는데 쉽게 안 깨질 것이다. 왜? 아직 IT 대형주들이 전저점 자리를 지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IT 대형주뿐만 아니라 물론 IT 대형주 좋아요. 낙폭과 종목들 저점 매수 괜찮은데 그거 외에도 지금 모든 섹터의 대형주들이 지금 저점을 지금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 종목들을 가지고 차라리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 아니면 IT 부품주 그래서 개별주 중소형주 쪽에서는 IT 그 부품주들이 거의 많이 내려온 상황이니까 그쪽을 저점 매수를 해주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낫지 않을까. 다만 이 전략은 1970일단 지지를 할 때에서 저점 매수가 유효하고요. 만약에 1970짜리가 이탈이 된다. 그 미국 시장이 오늘도 아주 그냥 폭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서는 손절보다는 매수했던 것을 멈춰야 된다는 얘기까지만 하고 시장에 대한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장에 대해서요. 1970선이 지지되는 이제 이
조건 하에서 IT 부품주 저점 매수 아직 유효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 IT 부품주 중에 우수 AMS였죠. 설날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었는데 그때 공략하지 못했던 분들 우수 AMS 드디어 말씀해 주신다 하고 이제 공략을 저번 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IT 부품주 저점 매수 아직 유효하다고 하니까 다음 종목은 무엇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공략해볼 오늘의 표적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뭐 명실상부한 뭐 대한민국의 1등 그렇죠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랑이죠. 그래서 뭐 해외 가더라도 삼성전자를 모르는 사람. 예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한국이라는 거를 몰랐던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뭐 많이들 알죠. 그래서 한국은 몰라도 삼성전자를 아는 해외 사람들이 좀 많았었는데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을 봤을 때 시장의 흐름과 같이 가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를 표적 종목으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저점이 이탈되게 되면 나머지 다른 종목들은 무슨 상황이 벌어질까요? 삼성전자가 10% 빠지면요. 웬만한 중소형주들은 20% 이상 봐야 됩니다. 빠지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를 차라리 지금 구간에서 노리는 게 저는 손실이 좀 일단 작을 것 같아서 일단 가지고 나왔는데 그 매수 전략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전일 표적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표적 종목은 바로 우수 AMS인데 전일날 이제 4,000원짜리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이제 전일날 종가까지가 4,065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1.6%까지는 올라왔었어요. 근데 아직 수익이 3에서 5%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챙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번 요거를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지금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건 인정을 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서 이제 지난달에 봤자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오늘 3월 9일이니까 지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빠질 거에 대해서 마스크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우수 AMS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상승을 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지금 저점 라인이 깨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오늘 폭락이 나올 거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도 폭락으로서 이번 주 내내 빠지고 다음 주 내내 빠져가지고 지수가 1900을 깨갖고 1800원 내려갈 생각이었으면 우수 AMS는 지금 벌써 하한가를 내려가거나 벌써 저점을 깨갖고 10%, 15% 박살이 났을 겁니다. 근데 지금 거래가 말라있고 빠질 생각 자체를 잘 안 해요. 물론 전일날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개파락을 주고 마이너스 4%좀 내려와 있지만 차트의 모양새는 지지를 해주고 있고 여기서 지지해주고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 요건 다시 메워서 다시 위로 올라갈 거니까 전저점 자리가 지지가 되면 여기가 지지가 되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대형주의 흐름들이 지금 버티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삼성, SDI 이런 이제 대형주들이 전저점 자리를 지지를 하고 버티기 때문에 시장도 여기서 그냥 깨기보다는 일단 미국 시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살펴볼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그래도 장중에 외국인들이 코스닥 좀 샀었는데 지금 다 매도로 바뀌었네요. 일단 이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뭐 시장이 오늘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미국 시장이 흔들려도 상관은 없어요. 흔들려도 상관은 없는데 이 전저점 자리, 미국 시장 있죠? 이 전저점 자리를 그냥 장대 음봉으로 깬다라 그러면 손실이 차라리 작은 종목들, 대형주들이나 이쪽으로는 물론 물려있는 쪽으로 만약에 가져간다라 그러면 대형주들이 유리하긴 합니다만 손실이 작다 그러면은 손절을 보고 손절도 필요해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무참히 이렇게 박살을 내갖고 음봉으로 깨진다 그러면 충격은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 고스란히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미국 시장이 전저점이 깨지기보다는 계속 여기를 좀 지지를 하면서 박스권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들어줄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대형주들이 버티겠죠. 그래서 이왕 버틸 거면은 대형주 쪽으로 버티시고 그다음에 중소형주 쪽으로 버틸 거라 그러면 IT 부품주들의 낙폭과대. 그래서 낙폭과대라는 건 바닥에 있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올라갔다가 많이 빠진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 AMS 같은 종목은 그나마 최근에 고점 대비 빠진 폭이 크고 전저점 자리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한 자리가 있으니까 손절
손절 라인만 잘 두고 대응하신다라 그러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계속 움직임이 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실까 봐 급등명주 종목을 국제약품하고 모나리자를 한번 AS를 한번 진행을 해드릴 텐데 이 부분에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지만 다음에 공개 방송이 있을 때 들어오시면 돼요. 제가 마스크주, 국제약품, 그다음에 모나리자 먼저 움직였었죠. 그래서 국제약품 얘기해 드릴 때에서 모나리가 먼저 움직였지만 국제약품 죽지 않았다라고 제가 공개 방송에서 한 4일 연속 월화수목금 움직일 때까지 지난주 계속 얘기를 했었고 지지난주도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국제약품 전저점 자리에서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어차피 무너질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강하게 버티니까 안 깨지면 보유가 되고 갖고 있으면은 알아서 움직일 거다. 왜? 지금 마스크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지금 실적주로 지금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얘가 지금 뭐 4년 동안의 최대 그 실적이 단기 순이익이 22억인데 뭐 하루에 뭐 찍어내는 양만 보더라도 한 달 동안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기 때문에 얘는 여기 바닥에서 저점이 깨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올라갈 때에서도 주저하지 말고 수익 난 사람들은 3에서 5% 먹으면 팔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계속 마스크 이슈가 좀 되고 있고 시장이 지금 약세를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죽질 않고 지금 살아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정말로 크게 갈 거면 벌써 지금 이슈에 상한가가 벌써 많이 나왔었다고 봐요. 벌써 상한가가 뭐 이렇게 나오고 점 상한가가 갖고 정말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다라는 얘기는 메이저 세력들이 지금처럼 이슈를 여기다 이슈몰이를 해놓고 자기네들은 팔고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지거나 우리나라 이제 감소세로 줄어들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확산이 된다라고 하지만 미국도 갑자기 하루 다르게 갑자기 감소세가 돌아선다라는 이슈가 만약에 나온다라 그러면 마스크주들은 당연히 빠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로 해서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살 게 아니고 수익 난 부분들에서 계속 줄여가면서 가시는 게 그리고 오히려 저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흐름을 맞춰서 미리 지금 IT 부품주들이나 IT 차례 대형주들을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수익이 난 부분들은 그냥 들고 있지 말고 계속 팔면서 가거나 아니면 신규로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절대 여기서는 쫓아가지 마셔라라는 말씀 드릴게요. 모나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수익을 크게도 뭐 두 번을 여기서도 15% 한 번 주고 11% 한 번 주고 두 번을 줬던 종목인데 전날도 강하게 움직이면서 또 수익을 한 11% 10%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팔려고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도 팔아도 수익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이거를 수익인 상태에서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고 나중에 정말 이게 정고점을 돌파하고 10,000원 넘어가고 그러면은 다행이지만 하나도 줄이지를 못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가지고 밑으로 빠질 때에서 하나도 못 줄여가지고 손실로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상담 전화가 딱 올 때 전문가님 그때 당시 수익이 15%, 11%가 났었는데 하나도 안 팔고 지금 마이너스 30%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까 봐 저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11%, 15%, 100% 이런 거 욕심내지 말고 3에서 5% 정도만 수익 나면 열심히 챙기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3월 9일이니까 코로나 이슈가 이제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계속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쪽 이슈로 계속 갈 거였다면 벌써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벌써 강하게 튀었을 겁니다. 근데 안 튀었다라는 얘기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상적인 종목들은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쪽을 관심을 봐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줄이면서 가져가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까지 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말씀 안 드렸군요. 그러네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 매수 가격을 말씀을 드려야죠.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 시장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저점이 깨지면 당연히 저점이 깨지면 일로 빠지겠죠. 삼성전자만 빠지는 게 아니고 IT 웬만한 대형주들도 같이 빠질 거고요. 거기다음에 중소형주들도 같이 빠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금 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뭐 삼성, SDI, LG화학 다 포지션이 다 동일하게 똑같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바로미터를 그쪽에 대형주로 맞춰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의 예측은 일단은 여기가 깨지기보다는 여기를 지지를 해주고 하루 이틀 뒤에 다시 반등을 줄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걸 좀 더 싸게 저점 매수하는 전략으로 매수 가격을 일단은 54,000원을 뒀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안 들어오면 얘를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얘가 아니더라도 얘 말고도 얼마든지 대처해서 공략할 수 있는 IT 부품주나 중소형주는 많으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만약에 5% 올라간다라 그러면 다른 애들은 10%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뭐 중소형주는 더 많이 움직이니까 굳이 뭐 요거 가격이 안 들어오게 되면 가격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뭐 이거를 뭐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저점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가 중요한데 저는 일단 지지를 하고 하루 이틀 뒤에 다시 양봉이 나올 거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요 삼성전자를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미국 시장의 움직임과 함께 잘 봐야 한다, 우리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도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간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전화와 문자 아직도 늦지 않았는데요.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고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 위원님과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장중에 받아볼 수 있는 종목 상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코너거든요. 위원님, 지금 벌써부터 첫 번째 종목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전화 연결입니다. 문자 연결이네요. 자, 문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종목은 LIS 이제 질문이 왔는데요. 자, 일단 매수 가격하고 비중을 한번 볼게요. 자, LIS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장비주 쪽이고, IT 부품주로 뭐 나쁘지는 않아요. 뭐 일단 실적들도 뭐 과거에서부터 계속 꾸준히 좀 나왔던 종목이 좀 기억이 되는데, 일단 매수 가격이 1,700원의 비중이 20%면, 그래요. 일단 요 정도 내에서 공략을 하셨다는 건데,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면 많이 빠졌죠,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빠져 있고, 지금 정도에서 이제 돌린다 그러면은, 일단 시장이 돌아서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뭐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지금 뭐 IT 부품주들도 코로나 이슈 때문에 뭐 LG 공장도, 뭐 현대차 공장도, 자동차 공장도,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뭐 코로나 이슈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차질이 없다라 얘기하지만 지금 이슈가 시장을 끌어내리면서 어느 정도 같이 상쇄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볼 때에서는 지금 빠지는 폭이 뭐 엄청난 거는 아니에요. 지금 종목들이 IT 부품주들. 물론 이제 나중에서 더 뺄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적 부분들도 더 생각보다 더 악하다.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좀 안 좋을 거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안 좋더라. 생각보다 더 안 좋고 생각보다 너무 심해서 다음 분기도 다다음 분기도 장담 못한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면 시장을 밑으로 엄청나게 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장으로 밑으로 엄청나게 빼겠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뉴스들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시장이 바닥칠 때쯤 되면 생각보다 타격이 덜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에서 IT 부품주들과 대형주들이 다시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 LIS도 결국은 바닥에서 들어줄 겁니다. 얘도 들어주는데 딱 그 정도 가격이 이제 딱 저항으로 걸리겠네요. 1,700원, 뭐 11,000원 정도. 그래서 이거는 보유가 가능하시고 추가 매수 타이밍은 시장이 양봉이 나올 때,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에서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 때, 그때에서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고, 아직은 지금 미국 시장을 좀 열려봐야 돼요. 미국 시장이 열려봐야 알 수가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일단 오늘은 잘 넘겼다 하더라도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저점을 깨는 음봉이 크게 발생을 하게 되면 타격은 우리나라 시장 내일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크게 흔들릴 거예요. 그러면은 LIS도 당연히 빠지겠죠. 그러니까 모든 주식은 다 빠져. 정상적으로 주식이라 그러면 거래 정지가 되지 않고서는 웬만하면 다 빠진다고 보는 게 맞아요.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장대 음봉으로 마감돼 전저점이 깨져버리면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 깨지는데, 그래도 버텨도 IT 부품주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낙폭과대로 물려 있으면 얘도 많이 빠지겠지만 다시 들어주면서 만약 시장이 바닥을 치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릴 거면은 차라리 그냥 요거 갖고 있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은 제가 아까 빠지는 쪽으로만 얘기했는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안 빠지고 이번 주에서 월화수 딱 지나갔더니 미국 시장이 저점을 지지를 하고 양봉이 나오면서 위로 움직인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제가 미국 시장 미리 양봉을 그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 버티다가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가면서 여기 나스닥 기준으로 8,750을 회복을 하는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LIS는 그냥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보유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다음은요.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LG와 LG와 8만 원 5천 원에? 38만 원 5천 원에? 38만 5천 원에 네. 비중은 10%. 네. 10%?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거 어떻게 되냐고요? 일단 물려 있어도 괜찮긴 한데 매수 가격을 32만 원, 31만 원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매수 가격이 31만 원, 32만 원에 샀었으면 참 좋은 종목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LG화학을 사는 건 좋은데 32만 원, 30만 원 요 사이 있죠. 그러니까 32만 원, 31만 원, 30만 원에 사면은 저는 참 좋은 종목이라고 얘기하는 종목이에요. 그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지? 아, 그거는 모르죠. 만약에 미국 시장이 무너지면 내려올 수도 있고 미국 시장이 아주 그냥 폭락으로 아니 오늘 1,500포인트가 오늘 무너지거나 이틀 동안 2,000포인트 무너지면 LG화학도 아마 32만 원 쪽으로 내려올 거예요, 아마. 네. 근데 그거는 미국 시장이 무너져야 되는 거고 미국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얘는 여기를 버틸 거예요. 아마 여기 전에 있었던 전저점 자리 있죠. 여기 36만 원 초반. 여기를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흔들려도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갈 건데 매수 가격이 좀 높아요. 지금 보면 매수 가격이 38만 5천 원이니까 사실 저는 이게 저는 대형주 쪽에서 삼성전자보다 저는 LG화학을 10배가 더 좋은 종목으로 봐요. 지금. 네. 네, 엄청나게 좋은 종목으로 보는데 그런데 가격만 좀 싸게 샀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부분들은 그냥 만약에 흔들려도 버텨도 되겠다 싶으면 한 5%에서 6% 정도 빠져도 나는 괜찮아요. 그러면 차라리 들고 있는 게 낫고요. 만약에 오히려 차라리 더 살 여력이 있으면 빠지면 더 싸게 사세요. 근데 싸게 사는 영역이 이제 시장을 가지고 이제 봤을 때 우리나라 지수가 1970이 지지가 되면 그러면 36만 원 이하로는 잘 안 내려올 거니까 그냥 지금 갖고 있는 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여기 37만 원 초반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낫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지수가 1970이 이탈되게 되면 갖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물려야 되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물리고 33만 원, 32만 원 이렇게 싸게 차라리 추가 매수를 더 싸게 해서 이거는 지수에 맞춰야 됩니다. 대형주기 때문에 지수가 1970이 깨지면서 그러니까 1900도 깨질 것도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깨지면.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하면 우리나라 시장을 1900도 깨지면 그러면은 대형주들은 싸게만 사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으냐? 아직 안 깨졌으니까 일단은 보유를. 근데 만약에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이 만약에 폭락이 나와서 미국 시장이 깨진다. 그러면은 LG화학은 다른 종목들보다 아마 깨지는 폭이 좀 작을 겁니다. 다른 종목들은 아침부터 마이너스 5% 된 다음에 마이너스 10%, 20% 빠지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개파락 마이너스 3% 됐다가 뭐 그렇게 뭐 크게 물론 얘도 장중에 뭐 마이너스 7%, 8% 밀릴 수는 있지만 개파락이 좀 작을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빨리 손절을 했다가 만약에 미국 시장이 무너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무너지면 빨리 손절했다가 싸게 다시 주워 담으면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복잡하게만 하기도 무슨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냥 냅두세요. 그래서 그냥 냅두세요. 그냥 냅두고 추가 매수 함부로 하지 마시고 물려도 차라리 얘한테 물리는 게 나은데 매수 가격은 지금 가격대는 높다. 지금 가격은 높으니까 1차적으로는 37만 원 이하 추가 매수를 할 거면 1차 이거는 3번을 나눠서 하면 37만 원 이하에서 1차로 매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은 34만 원에 33만 원에서 2차 매수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32만 원부터 30만 원 있죠. 이렇게 세 구간을 나눠서 분할 매수하면 시장이 뭐 1900을 깨든 말든 아마 상관없이 여기에서는 나중에서 다시 수익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세요. 지금 가격대가 좀 높은데 여기서 뭐 손절하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종목도 강하고 좋기 때문에 여기 시장이 안 깨지면 얘가 바로 수익으로 돌아서거든요. 손절하는 얘기는 안 하지만 만약에 시장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무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근데 미국 시장이 오늘 키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 시장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오늘 이만 2,000포인트 막 박살나면 이거 시장을 제대로 한번 밀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건 안 나온다고 봐요. 근데 안 나온다고 보는데 그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죠.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무너지면 지금처럼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으로 대응을 하면 다른 개별주들은 마이너스 30%, 40%, 막 50% 폭락해갖고 막 회복하려면 막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얘는 금방 복구하거나 수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LG화학을 최고의 종목으로 뽑는다라는 게 일단 요점입니다. 네.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보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네요. 문자네요, 이번에도. 자, 문자는 더 모닝 미동. 자, 더 미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 가격과 잠깐만요. 이게 자, 매수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60원에 5%. 일단은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제 차량 블랙박스 관련주로 이게 얘기가 나온 건데 일단 차트 모양새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밑에서 지금 다중바닥형, 삼중바닥형 이렇게 수렴형 비슷하게 만들어지죠. 근데 불안한 게 뭐냐면 바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고 있는 부분들. 근데 차트 모양과 그다음에 섹터들은 괜찮은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도 300억도 안 돼요. 그렇죠? 시가총액도 300억도 안 되고 증거금 100%짜리 종목에다가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계속 적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3월 달과 4월 달 초반에서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계속 되거나 이런 애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뭐 감사 보고서가 부적적으로 나온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거래 정지가 되면서 상장 폐지 이슈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실적이 어느 정도 그래도 상장 폐지의 위험성이 많이 없는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좀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건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4월 둘째 주 끝나게 되면요 뭐 미동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오히려 부실주들이 더 잘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종목들이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저렇게 이제 적자되는 애들은 이제 상장 폐지 이슈 위험 때문에 종목들이 막 엄청나게 빠져요. 막 빠졌다가 상장 폐지 이슈가 끝난 다음에 감사 보고가 적정 나오면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부실주들이 어마어마하게 급등하는 애들이 나오는데 얘도 그 중에 하나겠죠. 만약에 상장 폐지 이슈가 끝나는 이제 감사 시즌이 끝나는 시즌이 딱 되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새를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인이 어느 정도 돈이 있는 뭐 개인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세력들이 매집을 해놨다가 뭐 3월달, 4월달 지나고 나서 위로 급등하기 위해서 왜냐면 자율주행이니까 인공지능, 자율주행 섹터니까 그래서 아마 매집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은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런 뭐 급등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안전하게 한다라 그러면 차라리 그냥 IT 대형주나 아니면 IT 부품주 실적 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차라리 매집하거나 걔네들을 갖고 있는 게 그나마 안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말 재수가 없으면 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 되는 경우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되려면 일단 전저점을 깨야 됩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1,600원이 깨지면서 거래가 싫으면서 무너진다. 그러면 여기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고 근데 지금의 모양새는 매매하기 좋은 그러니까 선수들의 패턴으로 거래도 듬성듬성 실리고 매집 패턴 그러니까 누군가가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좋은 모양을 좀 가지고는 있어요. 다만 이제 실적들과 지금 실적에 대한 감사 시즌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일단은 리스크적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뿐이지. 그래서 이거는 1,600원이 지지가 되면 보유가 가능하시고요. 별 특별한 상황이 없는 상황으로 돼서 이렇게 위로 급등하게 되면 거래가 실리면 다시 그때는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와 있네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그 SM. SM. 네. 엔터테인먼트 SM. 네. 자, 그래요. 자, 그러면은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 28,200원에 50%요. 28,200원에 50%. 네. 자, 오늘 빠지죠, 많이. 네. 시장이 빠져서 그래요? 시장이 빠져서 아니 만약에 시장이 오늘 폭등이 나왔으면 SM도 올라갔을 거예요. 네. 당연하잖아요. 시장이 폭등이 나오면 SM 사신 이유가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오늘 반등이 나왔거나 올라갔다면 SM도 올라갔을 텐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 환자 수가 갑자기 급증한다라는 이슈가 지금 나왔어요. 네. 전날도 나왔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헤드라인 기스가 나왔고 유럽도 계속 급증을 갑자기 막 하고 있고 사망자도 늘고 있고 다만 우리나라는 좀 줄고 있는데 지금 뭐 엔터주들이라든지 뭐 그런 공연 관련주들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항공주도 마찬가지고 뭐 호텔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중국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면세점 관련주 이런 애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슈가 어느 정도 그게 무마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살짝 이제 무마가 되려고 그러는데 지금 해외 쪽에서 지금 난리가 지금 오히려 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버텨야 되는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됐고요. 차트를 볼게요. 차트 보게 되면 지금 전저점자리를 깼지만 그렇게 크게 뭐 위험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전날 저점 자리를 좀 지지를 해주는 모양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양봉이 나와서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뭐 우리나라 시장 오늘 많이 빠지지 않아요. 지금 오늘 종목들 빠지는 거 보면 코스피는 올라가는 게 67개 빠지는 게 821개고요. 코스닥은 올라가는 게 122개 빠지는 게 1186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90%에서 95% 거의 다 빠진다고 보면 돼 지금. 그래서 지금 다 빠지고 있는데 대형주들도 지금 뭐 정유조각주들도 뭐 지금 뭐 7% 8% 빠지고 있고 조선주들도 7% 8% 빠지고 있고 물론 낙폭을 좀 줄였지만 하이닉스도 지금 5% 정도 가까이 빠지는 것 같고 삼성 SDI도 5%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들도 뭐 3% 5% 빠지는데 뭐 SM이라고 뭐 6% 빠진다고 이게 비정상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셨어요? 네. 어차피 다 똑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시장이 빠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요거는 이제 시장이 반등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면 그때는 한번 다시 점검을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이번 주 내에서 잠깐만 볼게요. 지금 코스피가 그래도 안 깨지네. 아직까지 1970은 아직은 안 깨졌어요. 아직은 안 깨졌는데 어때 오후장으로 가면서 만약에 꼬랑지 달든 아니면 내일 만약에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주는데 그래도 SM이 안 올라온다. 그러면 SM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때서는 이제 상담을 받을 필요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 빠져주는 건 모든 종목들은 다 정상입니다. 근데 6% 빠지는 놈이 있고 2% 빠지는 놈이 있는데 그거는 종목마다 강하냐 약하냐의 좀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건 일단은 비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에요. 전저점이 깬 거는 안 좋지만 그래도 보유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세요 이거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연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문자는 매수를 하고 싶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덴티움입니다. 매수 검토를 하고 있대요. 자, 저는 일단 매수를 하려면 양봉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양봉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이제 치아 관련주 같은 경우, 이제 치아 관련주 쪽인데 헬스케어 쪽이죠.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공략을 하겠다라면은 가능은 합니다. 대신에 손절을 항상 감안을 하고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덴티움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주들이 그 몇 년 전부터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저도 2016년도, 17년도에서 그 치아 관련주도 덴티움 빼고 몇몇 종목을 얘기했었는데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올라가다갖고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아직 이 하락 흐름을 바꾸질 못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강물이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고 폭포수처럼 한강물을 밀로 내리면 이게 물량이 어마어마하죠. 엄청날 겁니다. 한강이 엄청 크니까 그 정도로 그런 큰 힘으로 밑으로 밀고 있는데 이거를 돌린다라는 거는 이건 쉽게 돌릴 수가 없어요. 보면 지금 이게 거의 1년 아니고 한 7, 8개월 정도를 지금 하락세를 지금 밀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4,787억. 그러니까 아주 잡주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락세를 이렇게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돌리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돌릴지 안 돌릴지는 이거를 61선 돌파에 양봉이 나오는지 아니면 바닥에서 아주 그냥 센 화염방사기 같은 아주 그냥 빨간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손절을 감안을 하고 그러니까 저점이 깨지면 또 종목이 또 잠수를 탑니다. 무슨 얘기냐죠? 계속 질질질 빠져요. 그래서 저점이 깨면 계속 빠지니까 저점 라인에 손절을 잡고 저점 분할 매수는 가능한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쿵하고 빠지면 얘가 아침부터 그냥 확 깨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확인을 하고 차라리 미국 시장 확인하고 내일 우리나라 시장 양봉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공략은 가능하다. 왜냐면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빠진 게 S-오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잘못하면. S-오일. 이렇게 줄줄줄 빠지다가 갑자기 밑에서 이렇게 한 방에 그냥 10%가 그냥 빠져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시장은 그래요. 지금 시장은 많이 빠졌다고 능사가 아니고 많이 빠진 종목들도 확인을 하고 접근하는 게 좀 좋은데 덴티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저점 자리가 지지가 되고 있으니 확인한 다음에 내일이나 모레나 양봉이 우리나라 시장 얘가 양봉이 나오는 것도 공략이 되지만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갈 때 얘를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뭐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것도 괜찮고
근데 어쨌든 뭐 개인들도 많이 사지만 기관들도 같이 사주고 있으니까 뭐 수급적으로는 나쁜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공략할 수는 있는데 오늘보다는 시장 확인하고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자, 문자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내화. 자, 한국내화인데요. 이제 북한 자원 강물 관련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미사일도 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지금 흔들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종목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 잘 버티는 애들도 있지만 뭐 많이 빠지는 애들도 있는데 얘가 지금 많이 빠지네요. 자, 한국내화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내화 차트를 보면 오늘 8.37%나 빠지고 있는데 많이 빠지죠. 하루 만에. 그동안 빠진 것도 굉장히 아마 고생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도 5,070원이면 아마 이때 북한 관련주 이슈가 이때 한번 크게 한번 있었었고, 그렇죠? 한번 크게 있었었고 바닥에서 여기서 왜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많이 빠졌다고 공략을 하신 것 같은데 5,070원이면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이거 지금 문자라 어디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얘도 마찬가지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닥에서 들어주겠죠. 언젠가는. 그 언젠가니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이걸 들어 올려야 돼요. 들어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언젠간이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들어 올렸을 때 아 오늘이구나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줄줄줄줄 빠지고 있는 종목들은 많이 빠졌으니까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매수하지만 일단은 많이 빠졌던 종목을 들어줄 때에서 공략할 때에서 얘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우리가 갯벌이나 이런 데 바닷가 가면은 이제 막 뭐 조개도 있고 뭐 멍게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툭툭 건드려 보죠. 안 움직이면 죽은 거고 움직이면 사는 거잖아. 주식도 똑같아요. 시장이 올라갈 때 툭툭 건드렸을 때 시장이 올라가면 얘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시장이 올라가는데 안 올라간다. 일단 그 시장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평까지는 쓰지 않을게요. 언젠가는 테만 돌릴까. 근데 그 언젠가니 언제냐 얘기죠. 그러니까 함부로 빠지고 있는 종목들은 건들지 말고 최근의 종목들 보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서도 우수 MS를 얘기한 이유도 얘는 지금 바닥에서 시장이 잠깐 움직이니까 얘는 살았다고 머리를 들잖아요. 그렇죠? 툭툭 건드렸더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살아있는 애지만 이거는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툭툭 건드려도 시장이 올라가도 나는 계속 빠질래.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 건지 죽은 건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함부로 추가 매수하셔도 안 되고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제가 왜 모나리자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웰크론도 장중에 언급을 했지만 모나리자, KM 원래는 이거를 공략해볼까 했었다가 이게 많이 움직이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KM 그다음에 국제약품, 마스크 관련주를 왜 줬을까요? 제가 제약주들을 싫어한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거래가 실리고 그래도 시장에 맞춰서 움직임이 나오니까 움직임이 나오고 시장이 빠질 걸 예상을 하니까 시장이 빠지면 원래 잡주들이 잘 움직이거든요. 테마주들이. 그래서 지금 테마주들이 모두 다 저 코로나 이슈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나마 이쪽을 얘기를 해서 움직였던 거지 모양새를 보세요. 지금 한국내화하고 같은 테마 그러니까 테마는 틀려요. 근데 테마는 테마예요. 그렇죠? 북한 자원광물이냐 아니면은 마스크냐 아니면 제약주냐 뭐 이런 이제 테마주는 틀리고 손세정제냐 이렇게 테마는 틀리지만 얘의 테마는 죽어 있고요. 거래도 없어요. 지금. 거래도 없고 계속 머리만 숙여 있죠. 잠을 자는 건지 죽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쪽 테마주들은 머리를 들었죠. 머리를 들었고 거래가 듬성듬성 실리는 거 보입니까? 웰크론이 먼저 대장이었죠. 웰크론도 보게 되면 웰크론이 아닌데 이 웰크론 한택이고 월크론. 그렇죠. 이거죠. 이렇게 머리를 들고 거래량 실리는 거. 그래서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을 차라리 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빠진 종목들은 계속 물타기 하면 위험합니다. 만약에 많이 빠지면 원래 자리로 내려가는 전저점 자리가 차트를 길게 봐야 돼요. 그래도 뭐 거의 다 내려왔네. 여기서는 이제 손절하지 마시고 그래도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추가 매수는 안 돼요. 여기서는 손절하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세요. 뭐 여기서 뭐 빠져봤자 뭐 한 500원 정도 더 빠지면 이제 뭐 빠질 자리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냅두고 차후에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 그때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돼요. 자, 그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종목 CJ CGV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CGV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제 영화 관련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화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가 없죠.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모이면은 계속 뭐 집단 감염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당연히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차트 볼게요.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죠. 왜 그럴까요? 시가총액이
500억짜리도 아니고 200억짜리도 아니고 그렇게 가벼운 종목은 아니에요. 코스피에 들어가고 코스피 200에 들어간다는 것은 코스피에서도요. 코스피 200, 코스피 1000개 넘어가는 종목에서 200개만 추린 겁니다. 그래서 얘 시장 지수를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얘네들 이제 프로그램에서 들어가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있는 코스피 200 종목들은 주가 관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계속 빠지면서 막 25,000원짜리가 10,000원 내려가고 5,000원 내려가고 2,000원 내려가고 그럴 일은 없어요. 어느 정도 시가총액을 지금 정도를 유지를 해주려는 흐름들도 있을 거고요. 얘의 흐름을 보면 지금 14만 원에서 지금 2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여기서 더 뺀다라고 한들 물려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10만 원에 물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빠지는데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뭐 10% 빠져도 손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10만 원짜리 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는 그냥 버티시는 게 나을고 지금 36,600원에 비중이 20%면 지금 최대 악재를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화 관련주들은 이제 코로나 이슈만한 그런 이제 최대 악재가 없잖아요. 그렇죠? 최대 악재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냥 버티시고 추가 매수는 좀 더 기다렸다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항체 관련주로 해가지고 만약에 치료제가 나왔다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 뭐 어디에 뭐 치료제가 나와서 아니면 확산 속도가 확 줄어가지고 많이 줄어드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영화 관련주들은 갑자기 영화뿐만 아니라 뭐 중국 관련주뿐만 아니라 뭐 면세점, 호텔 관련주, 뭐 항공주 뭐 등등해서 악재 때문에 좀 빠졌던 종목들은 다 꼬랑지 달고 다 급반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렸었다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모든 그 코로나 관련주로 지금 억눌리고 있는 종목들이 모든 그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면 그때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세요. 어차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때 추가 매수하면 아마 단번에 단가가 많이 낮춰지면서도 36,000원까지는 조금 단번에 좀 어렵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아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그 상담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자, 5장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자, 한번 차트 보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 1970은 좀 지지를 해요. 근데 물론 이제 5장에서는 이제 그 기관과 외국인들 지금 장중에 메이저들이 어떻게 이제 할 거냐가 이제 중요하긴 한데 지금 외국인들이 거래소를 계속 팔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형주 쪽으로 많이 빠져 있는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CJ CGV를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저는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 CJ CGV를 물려 있다면 차라리 얘가 나은 것 같아요. 어차피 시장 더 폭락 나와봤자 이런 애들은 개인 투자자도 무서워서 안 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많이 빠져있는, 그러니까 얘는 IT가 아닙니다. IT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낙폭과대 대형주를 차라리 저점 매수를 하거나 갖고 있거나 아니면 IT 부품주들을 계속 공략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드렸으니까 모두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무료 공개 방송이 없다고 합니다. 대신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고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이용해보시면 저희 위원님과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실전 매매 정수는 저희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상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성공 투자를 위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